2025년 9월 2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따로 정하진 않았고요. 위험적인 상황에서 가장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1분 파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사실상 제조업에서의 그 인플레이션이 좀 가중되고 있고, 지금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과도 연결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중 관계가 나빠지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사재기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수익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밀물과 썰물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AI 때문에 올라간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 올라갈 수 없고, 결국에는 누가 1등이 되냐 안 되냐 싸움으로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웹 검색하는 구글이 그 웹 검색 그걸로 세상을 평정한 것도 사실상 그거보다는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 수익 구조가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일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어, 나와서 지금 막 누구나 할 것이 다 투자하고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버블이 내려가는 과정이고, AI가 챗GPT 쪽에서 AI가 챗GPT는 괜찮아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걱정적인 거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우리가 음, 그 IT 버블이라고 불렸던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그 네로라는 많은 검색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사라졌어요. 우리는 네이버하고 다음 두 가지가 살아남고, 다음도 메인이 아니고 네이버의 독주 체제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GPT 이 AI도 결국에는 3에서 5개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국내는 3이 될 거고요. 맥스티가 국외까지 눈 돌리면 5 정도까지 성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클에서의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고요. 물론 지금 6만 한 6,700원 사이에서 6만 6천 원대에서 지금 바로 급등 7만 1천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건 반도체 지수의 그 콜라보가 나오면서 쫙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반도체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돼요. 근데 최근에 유튜브 쪽에서 그리고 많은 반도체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거다. 다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시장이 위험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 이거는 성장해야 되는 산업이라고 본 거라서 올라간 거고, 이거 로봇하고 그런 것들이 올라갔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위험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위험이 변한 건 없습니다. 1번, 2번은 같이 터질 것 같고, 4번이 요거에 계속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고, 3번이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십니다. 우수적인 위험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 새로운 위험들이 등장하고 여기에 올라온다는 말은 시장의 급락이 또 한 번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DS는 줄었어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CDS는 줄 거고요. 원달러 환율도 조금은 줄은 모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터키의 CDS는 금리 인상의 효과죠.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고, 캐나다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캐나다 거의 똑같죠. 미국도 동일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일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래서 독일이 내려간 건 CDS가 좀 줄어든 면이 긍정적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한계 기업입니다. 한계 기업에 대한 이슈가 이제 한계 기업들이 이자를 내기 시작해요. 엔데믹입니다. 엔데믹.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거나 같다는 이자 보상 비율 1만 51.7%. 그러니까 여기서 부실이 나와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힘들어진다라는 거 보시고 그렇게 시장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값을 막기 위해서 그 이자 부담을 막기 위해서 카드의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금융권과 미국 중소은행인데요. 지금 여기 아직 노란 거 발생 안 했어요. 노란 거 발생하면 실제로 뱅크럽시가 많은 거고요. 9월 위기설은 정부는 좋아진다 했는데 10월에 좋아진다. 9월에 지금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을 수 있는데 박스권 안에 갇힐 것 같고요. 급등이 나오려면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세 개의 이익 섹터가 특히 이제 이 두 개의 이익 섹터죠. 반도체하고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서 매출액은 늘릴 수 있는데 얘가 이익이 진짜 보장돼? 그거에 대한 질문은 있어요. 이번에 나오는 신상이 중요한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실인 거죠. 그런 것들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이 금융권 맞추자 카드론이 급증한다. 대출 보면 이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새로운 위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고차 저금리 대출도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이거 큰 겁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프 정품 랭킹 껑충이라고 해서 이건 미국에 있는 중소형은행에서 이게 연금보험공사에서 예금 보호를 하는 시중은행에 대해서 중소형에 빠져나간 자금들이 다른 은행에 들어가면서 이 은행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미국은 지금 4,300개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면서 요동은 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그래서 박스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상방을 찍었고요. 근데 그 넥스트 윅 한번 보시면 지금 요 차트가 돼 있어요. 요 차트가 돼 있거든요. 요게 와 있어요. 요거 한번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양인데 이거를 다시 돌파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진짜 추세 상승이 나오면 요거 돌파해야 돼요. 이 저점일 때는 말해드린 건 맞는데 이게 다시 한번 찍고 내려갔다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수한 보유 종목 중에서 익절 가능한 종목은 익절하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그거 말고는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리세션과 경기 침체입니다. 연착률 30%, 견착률 70% 확률 동일하고요. GPT가 결국에는 이를 내고 있는 거고 전기차는 지난 금요일 봤을 때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추천 전국으로 넘어갈 것 같고 모든 전기차에다 납품하는 회사들 이게 에코프로였죠. 그런 회사들이 유리해지고 있는 건데 그것도 좀 적점에 다다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가격 경쟁 치킨 게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황이 일어날 때는 그냥 쭉 올라가서 치킨 게임 한번 내려왔다가 쭉 가는데 이 치킨 게임이 진짜 무서운 거야. 치킨 게임이 정말 무서운 거고 이거는 HN도 동일해요. HN도 지금 치킨 게임인 상태거든요. 지금 컨테이너 선박이 많아가지고 치킨 게임인 상태인데 불경기 비슷한 거 왔을 때 견딜 수 있냐 없냐의 게임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 계약을 H&M은 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그리고 컨테이너가 부가가치가 있고 이게 그런 거예요. 생물. 그러니까 가일이라든지 그런 거 수출하려면 결국 컨테이너 선박을 쓸 수밖에 없고 온도가 저장돼 있는 온도가 낮은 좋은 컨테이너를 써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경쟁력 있고 대형 선박이 한 번에 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지금 고용 감소했지만 침체 징후 아니라는 이야기 나오고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 그러면은 침체 전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어요. 침체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연착륙 비슷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부정세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간 46조 원을 감면했고 성장 촉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경기 침체 대응이죠. 경기 침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부 수입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 수입이 주는 거를 어디서 채워야 되냐 그 싸움이 이제 되어 가는 겁니다. 채권 발행하면 되는데 과연 지금 정부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 부분 생각하시고요. 기술 초격차에 이루어져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R&D 비용이 또 떨어지고 있는 것도 부정적인 부분이고 근데 중국 자체는 부동산에서 크게 충격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2번 해놨지만 원래 1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제 위험은 3개로 딱 압축되어 있는 거고 그 3개 위험만 한꺼번에 터질 수 있는데 2번하고 3번이 그러니까 3번, 4번 이 다음이죠. 이 3번, 1번의 금리 인상 여부가 내년도에 올라가면 내년에 행복 간다는 이야기 이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행복회로 돌리고 있는 거고 저도 그래요. 2, 30% 수익은 확실하게 보장될 것 같아서 이걸로 베팅을 해서 대응을 할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도 레버리지가 있으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담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이자 그러니까 그 수수료까지 다 계산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1990년도까지 다 갈 거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유럽하고 여기 있는 호주 RBA라고 되죠. RBA 여기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정이 된 것 같은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에요. 이번에 중국의 뉴스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한번 보시면은 째깍거리는 시합 폭탄, 경기 부양책 고시, 강세제를 무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하를 할 수 없게 계속 막고 있죠. 이게 터지는 거고 이게 글로벌 지투가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겁니다. 자, 제발 집 좀 사세요. 근데 80%까지 풀었는데도 안 되는 거고 베이징 상하이 공실 2008년도 때 미국이 대출 80%가 해서 많은 매매가 이루어졌을 때예요. 지금 이것도 안 막히고 있는 거고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거는 아마 그 작년부터 봤거든요. 작년부터 뭐가 있냐면
모기지 채권을 해서 부실 자산 유동화 증권 전문가가 홍콩에서 많이 생기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숨기고 있는 거죠. 중국 채권 관련된 걸로 딱 나눠서 금리를 높게 주고 많은 채권들이 섞여 갖고 팔리는데 이건 좋은 우량 채권이에요 해 갖고 이 부동산 채권들을 끼워 팔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걔가 팡 터지는 시점이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이 잘 막아내냐 안 막아내냐 아니면은 미국이 한 것처럼 미국이 전체 자기들이 잘못한 가시를 전 세계에 뿌린 것처럼 중국도 관련된 국가들한테 뿌릴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미국 주택가의 의문의 급증 현상 나오고 있는데 높은 채권별 미금융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사모용 부동산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고 근데 최근에 한번 튀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마 돈이 생긴 어떤 지역에서 사줄 수 있는 거죠. 돈이 생긴 지역이 어딜까? 안정적으로 돈이 생긴 지역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기업들 말고. 중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중동 지역에서의 자본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 중국과 미국의 투자를 봤을 때 미국이 조금 낫죠. 그래서 미국의 부동산 위험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걔네들이 이제 이거의 자산들을 제대로 보고 투자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가 계속 해봐야 돼요. 버블이 꼭 있어요. 이 중동 자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중동 자본의 버블이 시장에 한 번은 충격을 줄 때 이거가 여기 있는 중국이나 미국의 부동산 버블만큼 2008년도에 미국의 버블만큼 큰 충격으로 올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 자금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이 네 가지 중에서 3번, 4번이 위에 거를 트리거가 돼서 꽝꽝 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넘어가는 카드론이라든지 그런 자동차 리스 그런 것들로 넘어갔을 때 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그 뉴스가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위험 점검은 말 그대로 위험 점검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다는 것만 알아가시면 되고 매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주제로 지금은 한동안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개 중에 한두 개가 터지기 전까지는 계속 쭉 밀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